네, 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서 엘리멘트를 찾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도 몇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정렬이 되어 있는 2D 매트릭스에서 엘리멘트를 찾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당 문제는 리드코드 74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는데 정렬 순서가 이런 식으로 모든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1차원 어레이의 엘리멘트를 찾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1차원 어레이에서 엘리멘트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면 찾고자 하는 엘리멘트를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찾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를 2D 어레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칼럼만 볼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1부터 9 사이라면 그 숫자는 무조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게 돼요. 이를 이용해서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바이너리 서치를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15라면 첫 번째 칼럼에는 1, 9, 16, 29가 들어있어요. 피봇을 정해줘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피봇보다 크니까 이 부분을 지워줄 수 있죠. 남은 숫자들 사이에서 피봇을 정해줘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피봇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15는 9와 16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로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두 번째 로우에는 9, 10, 14, 15가 들어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하면 이번에도 역시나 피봇을 잡아줘요. 어떤 숫자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자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봇도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14, 15 중에서 피봇을 하나 잡아주고 이를 지워줄 수가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15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m by n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n개의 열에서 15가 들어있는 열을 구하는 데 걸렸던 시간 log n이 되었죠. m개의 엘리멘트가 들어있는 열에서 하나의 엘리멘트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log m이 되는 거죠. 로그의 합은 로그 안에서의 곱셈이니까 log mn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2D 매트릭스에서 어떤 엘리멘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 말고도 인덱스를 변형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2D 어레이를 1차원 어레이로 보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1, 2, 3, 5, 9, 10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35, 60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총 4 곱하기 4, 16개의 엘리멘트가 들어있는 1차원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각각의 인덱스는 2차원 어레이로 컨버팅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1차원 어레이 인덱스 15번은 2차원 어레이에서는 3,3이 되겠죠. 이곳에 매칭이 되는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차원 어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최종 인덱스가 구해질 것이고 그 인덱스를 컨버팅을 해서 2차원 어레이의 인덱스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때 타임 컴플렉스는 총 16개가 들어있는 엘리멘트의 바이너리 서치 log m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2D 매트릭스 엘리멘트 서치 같은 경우는 초급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렬이 되어 있는 2D 어레이인데 그 정렬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하나의 행, 하나의 열만 보면 모두 정렬이 되어 있어요. 1, 3, 5, 7 오름차순이죠. 2, 8, 11, 12 오름차순이에요. 4, 9, 14, 19 역시나 오름차순이고 5, 11, 14, 25 7, 12, 19, 40 이렇게 하나의 행, 하나의 열만 보면 정렬이 되어 있지만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와는 다르게 한 열의 마지막 숫자는 다음 열의 숫자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 매트릭스에서 11을 찾아볼게요. 조금 무식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열에 대해서는 바이너리 서치는 적용할 수가 있죠. m by n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열마다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1357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을 했는데 11을 못 찾았다. 그러면 다음 열로 가고 그래도 못 찾았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열로 가는 거예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m개 엘리멘트가 들어있는 1차원 배열에서의 바이너리 서치 바로 log m이고 그 바이너리 서치를 n번 반복하기 때문에 n 곱하기 log m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보다 조금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레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어떤 규칙을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의 가장 큰 숫자를 보니까 7이에요. 7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는 11보다 작기 때문에 1, 3, 5는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첫 번째 행을 볼게요. 첫 번째 행을 보니까 마지막 숫자가 6이에요.
이 모든 행은 숫자 11보다 작기 때문에 2와 4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첫 번째 행을 모두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행을 볼게요. 12 뒤로 오는 모든 숫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11보다 커요. 역시나 지워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열의 첫 번째 숫자를 볼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보다 커요. 지워줄 수 있겠죠. 남은 첫 번째 행의 마지막 숫자를 보니까 찾고자 하는 숫자보다 작아요. 지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보다 커요. 이 파트도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숫자 11을 찾으면서 서칭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과 열, 끝, 앞을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의 행, 하나의 열씩 지워갈 수 있다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럼 조금 더 규칙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죠. 처음에 이 지점 혹은 이 지점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현재 위치는 6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에 따라서 하나의 행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의 열을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11, 즉 6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의 행을 지울 수 있어요. 이 행에 11이 들어있을 케이스는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6보다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하면은 3이 들어있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숫자 11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죠. 다시 3x4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왼쪽 아래에서 시작을 할게요. 역시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15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지금 15는 1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열에 있을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이제 3x3 매트릭스에서 피봇을 이곳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11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11은 9보다 크죠? 이 행에는 11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워줄 수가 있어요. 2x3 매트릭스예요. 다시 왼쪽 아래를 잡아줘서 찾고자 하는 숫자가 이 피봇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이를 지워줄 수 있겠죠. 그럼 남은 숫자 11은 매칭이 되면서 서칭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매트릭스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 13,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13은 피봇 7보다 크기 때문에 이 열을 통째로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피봇은 12가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는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통째로 지워줄 수가 있죠. 피봇이 19인데 찾고자 하는 숫자 13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의 행을 지워주는 게 가능해요. 14죠. 13보다 커요. 그럼 이 행에는 13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워줘요. 이번 피봇은 9예요. 13보다 작아요. 이번 피봇은 15예요. 13보다 크죠?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마지막 피봇 6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3보다 작아요. 이 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매트릭스에 남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13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 n번의 비교, 가로로 총 n번의 비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 타임 컴플렉시티는 5m 플러스 n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2D 매트릭스의 규칙을 찾고 끝점 혹은 시작점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의 칼럼, 하나의 로우를 지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면서 이 지점 혹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면서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생각해낸 거예요. 살짝 어렵지만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이 특성에 집중을 한다면 아마 근접하게나마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